자, 교재 96페이지 7강 들어가겠습니다. 7강 방어작용이고요. 방어작용이 뭘까요? 그쵸. 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면역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질병을 구분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작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과 관련한 질환, 면역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크게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병입니다. 질병의 구분. 자, 질병의 구분은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가 감염성 질병.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전염이 되기도 하는 이런 감염성 질병. 그리고 두 번째가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고요. 보통 환경이나 유전,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병들이 이렇게 있고 질병들을 감염성인가 비감염성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감염성 질병의 경우에는 뭐 독감, 감기, 천연두, 콜레라, 결핵 이러한 질병들이 있고 아래에서 이러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무엇인가 이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같은 이러한 질병들이 있고요. 자, 이런 건 어떤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그리고 우리 교재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병들은 자 이러한 질병들이 감염성인가 비감염성인가 그리고 감염성이라면 어떠한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인가 자라는 것까지 모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질병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병원체가 뭐예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쵸?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일단 세균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병원체 중에서 세균. 자, 일단 세균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체,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의 생물은요. 크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핵생물이라는 것은 원시핵이라는 뜻이고요. 핵이 없는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핵이 없어요.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을까요? 핵막도 없겠죠. 자, 핵이 없는 생물을 원핵생물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핵 이러한 뜻으로 진핵생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바로 이 원핵생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은 박테리아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원핵생물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진핵생물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자, 그 다음에 균류라고 부르는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나 버섯이 속하는 분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균하고 균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가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간단한 형태의 진핵생물 분류예요. 그래서 크게 진핵생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균류나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병원체에서도
또다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핵과 친핵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원핵에 우리 세균이 속한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병원체에 세균 들어가 볼게요. 자, 세균 원핵 생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이 없어요. 그리고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세포 생물은 뭘까요? 그쵸?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바로 개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생물이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균들은 단세포 생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분열이 바로 이제 번식, 생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다. 자, 그 다음 모양에 따라서 구균, 감균, 나성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구균은 말 그대로 동그란 모양, 구 모양으로 생긴 거고, 나성균은 나선으로 생긴 모양. 자, 이런 걸 나성균. 그 다음에 감균이라고 하는 건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생긴 걸 감균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의 세균. 대부분의 이제 세균들은 사람 몸에 무해한데, 일부 세균들이 이제 감염체, 병원체로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감염된 생물의 조직을 이제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은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항생제. 여러분, 항생제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발견된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우리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낸 이제 성분이고요. 페니실린,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여러분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생제, 자,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페니실린 같은 이러한 항생제는 세균의 이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해서 세균의 증식을 막고 이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세균들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자, 요 정도. 자, 세균에 의한 질병, 일단 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이 결핵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 여기는 세균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세균의 특징, 그리고 세균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바이러스는 맨 앞에 생물의 특성 단원 할 때도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자,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핵산을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그쵸? DNA와 RNA가 있죠. 자, 우리의 원래 모든 생물들은요, 유전물질로 DNA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DNA가 유전물질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DNA 외에 RNA도 유전물질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물과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유전물질인 핵산을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간단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크기도 세균보다 작고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 자, 요거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이러한 우리의 바이러스는 자신의 효소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효소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우리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할 수 있고, 왜? 스스로는 물질대사 못해. 증식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는 숙주세포가 가진 효소를 사용해서 증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식하고 방출될 때 이러한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 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시. 자, 감기,
그 다음에 독감, 홍역, 그 다음에 소아마비,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HIV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이러한 질병이고, 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뒤에 면역 관련 질병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의 예시, 우리 수능 특강 요 교재에 나온 이러한 예시들은 꼭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생생물입니다. 아까 원생생물 잠깐 이야기했었죠. 진핵생물의 분류 중에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진핵생물에 속하는 물이었으니까 어때요? 핵을 가졌겠죠, 그죠? 자, 핵을 가진 진핵생물입니다. 음.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 질병에 해당하는 그 예시를 보면 일단 말라리아가 있고요. 말라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매개 곤충을 주로 이렇게 이용해서 감염을 시켜요.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이요. 그래서 이 모기를 매개체로 해서 말라리아가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 병원체가 모기인 게 아니라 얘는 매개체일 뿐이고,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말라리아 이제 원충이라고 부르는 원생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 병원체가 원생 생물이라는 거, 요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번 수능에서도 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원생 생물이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어야 하고, 이제 모기는 매개체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또 종류가 수면병이라는 게 있고요. 자, 수면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수면하는 상태처럼, 이제 거의 의식을 잃고 이런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수면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수면병은 일단 그 매개곤충이 채채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채채파리가 매개곤충이고, 그러니까 채채파리가 병원체는 아니고요.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매개되어서 이 질병이 일으켜지는 것이고, 이 수면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는 역시 원생생물입니다. 그래서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원생 생물이고,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원생 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는 질병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수면병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균류입니다. 균류. 아까 위에서 우리 또 했었죠? 진핵생물의 균류. 이 균류는 세균하고 다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 곰팡이나 버섯이 속하는 분류 이제 단계이고, 자, 우리의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서 이 균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에 의한 이러한 질병,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균류하면 핵을 가지고 있다, 진핵생물이다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하거나 또는 균류가 생산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 이 균류에 의한 질병은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항진균제, 여기서 진균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제 세균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진짜 균, 뭐 이러한 의미로 세균과 이제 구분해서 이제 곰팡이를 보통 이런 이제 진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류에 의한 질병은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거. 자,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좀입니다.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우리가 보통 무좀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무좀균 하면 꼭 세균 같잖아. 근데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아니고 무좀균은 곰팡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라는 거, 이것을 묻는 질문도 이제 그 지난 수능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라는 거, 이것을 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균은 생물이죠, 생물. 그래서 세포막에 이렇게 둘러싸인 생물, 그러니까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생물이고, 그죠? 원핵 생물. 자,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닌 것. 그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구분해 볼게요. 자, 세균 세포 구조이다. 그죠? 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고요. 그리고 자, 무엇보다 핵이 없습니다. 원핵 생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핵이 없고 그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미토나 엽록체 이러한 세포 소기관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러한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유전물질 DNA가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세균에 의한 질병은 무엇으로 치료한다? 그렇죠.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유전물질인 핵산, DNA나 RNA를 이제 유전물질로 갖고 이러한 핵산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세포 구조가 아니라 단백질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생겼다.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자, 요렇게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그리고 이제 세균의 구조가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균의 그림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그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97페이지. 자, 병원체, 마지막 병원체인데요. 마지막 병원체는 이제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성 감염 입자 해서 이제 프라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한 핵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성 감염 입자,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온의 이제 이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면 이 연쇄적으로 주변에 있는 프라이온도 다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응집되는 이러한 입체 구조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얘네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신경세포를 죽여요. 신경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이러한 질병이야. 그래서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자,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입자니까 크기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프라이온은 이제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일단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은 이 우리의 이제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이 프라이온인데, 자,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라이온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하나의 입체 구조가 딱 변해버린다. 얘가 연쇄적으로 다른 프라이온들까지도 입체 구조를 막 변형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변형된 프라이온과 접촉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프라이온 단백질도 변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되고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이러한 질병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프라이온 처음에 정상적으로 있던 프라이온 단백질이 왜 처음에 입체 구조가 변형되는가?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입체 구조가 변형된 것이 옆에 연쇄적으로 또 어떻게 주변의 입체 구조를 바꾸는가?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기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의 이제 신경계에서 뭐 장기 기억에 관여를 하게 되고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온이 이제 일으키는 이제 병은 소에서 일으키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쵸? 자, 그래서 소에서 일으키는 병은 광우병이고 이것이 사람에서 일어나면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이렇게 불러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명을 이렇게 부르고 또는 양에서도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양에서 일어나는 건 스크래피병 이렇게 부릅니다. 스크래피병. 그래서 이게 이러한 여러 동물에서 특히 포유동물에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병명으로 부르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렇게 프라이온에 의해서 유발된 질병이라는 거.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우리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어떻게 예방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하려면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잘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겠지?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음식을 익혀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서 먹자. 그러면 물속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법들 잘 알고 있지만 잘 지키기 이제 힘든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하고 잘 이제 지켜서 이런 감염성 질병들을 잘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